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열려야 길이 트이는데요. 기회가 찾아와도 돈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좋은 일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기회가 와도 눈치채기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금전운이 그냥 운 좋은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집안의 흐름과 기운의 방향을 바꾸면 재물운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금전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실천하셨던 의외로 강력했던 시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누구 집이나 한두 병쯤은 있을 수 있는 소주지만 이 소주병 하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금전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살아난 기운이 담겨 있는 존재이고 기운을 깨우고 재물 흐름을 확산시키는 매개체이지요. 실제로 거래가 몇 달씩 묶여 있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안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흐르는 자리마다 막혀 있었고 중요한 공간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소주 한 병을 올바르게 놓은 후 불과 2주 만에 계약이 성사되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거래, 제안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공간 속에서 다루는 현명한 지혜이지요. 특히 소주는 확산과 연결의 기운을 품고 있어 기회를 빠르게 불러오고 정체된 흐름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한 병의 소주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열리고 재물복이 쏟아지며 대운이 터지는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를 어디에 두면 좋은지, 그리고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다른 물건과 함께 배치해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공간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소주는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소주는 곡물이 발효되어 생겨난 기운을 품은 존재인데요. 옛날 전통 방식의 소주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 같은 곡물을 먼저 누룩과 함께 발효시킨 뒤 그 발효액을 증류해 만듭니다. 요즘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발효와 증류를 거쳐 만든 주정을 물과 부원료로 희석한 것이지만 그 근본은 여전히 발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변화와 확산의 상징으로 봅니다. 곡식과 과실이 발효를 거쳐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는 과정은 재물운이 증식하고 정체된 흐름이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소주는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기운이 아니라 발효의 힘으로 안에서부터 움직이고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한 모금만 따라도 향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듯이 이 기운은 사람과 기회를 불러오고 관계를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소주는 특히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장사나 영업거래, 성사 같은 활동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데요. 전통에서도 술은 귀한 의식에 반드시 등장했습니다. 고사에서 술을 올리는 것은 조상과 신에게 감사와 청을 드리고 그 기운을 받아오는 행위였고, 개업식이나 거래, 성사 자리에서 술을 나누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관계와 기회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한데요. 물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주는 존재라면 소주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정체된 상황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의 풍수와는 다른 자리에 두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주는 관계를 확산시키고 기운을 활성화하는 힘이 있으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거나 기운이 막힌 자리를 깨우는데
특히 강합니다. 여러 공간을 다니며 느낀 것은 이 소주의 기운이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주가 놓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피어나면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즉, 소주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물과 달리 빠르게 퍼져나가고 사람을 연결하며 막힌 기운을 흔드는 특성을 가진 풍수 아이템이지요. 소주는 물과 달리 기운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관계를 넓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활발한 자리에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체되었거나 쓰임이 적은 자리 혹은 성과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자리에 두어야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소주를 놓아야 할 핵심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째는 집안의 서쪽입니다. 서쪽은 수확과 완성을 상징하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하루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결과가 드러나는 곳이며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에 소주를 두면 이미 이룬 성과나 재물을 더 크게 확산시키고 결실을 불려주는 기운이 작용하지요. 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거래를 확대하거나 투자해서 이익을 키우고 싶은 분이라면 서쪽 배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창가가 있다면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고, 창가가 없다면 서쪽 벽면의 장식장이나 선반 위도 좋습니다. 특히 서쪽은 기운이 완성되는 자리이므로 여기에 소주를 두면 끝맺음이 확장으로 바뀌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 근처 역시 금전운을 좋게 만듭니다. 집안에서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은 기운이 금세 죽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죽은 기운이 있는 곳은 재물운에도 정체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주는 발효와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막힌 자리를 깨우는데 탁월합니다. 입구 근처에 소주를 두면 그 공간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치 신선한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전체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금전 흐름이 막혀 고민이신 분이 창고 입구에 소주를 둔 지 3주 만에 밀려있던 계약이 해결되고 새로운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신기해 하셨는데요. 정체된 흐름이 풀릴 때 금전운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서재나 작업실의 책상 모서리에 두는 것도 좋은데요. 서재와 작업실은 생각과 계획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거나 기운이 정체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소주는 확산과 연결의 기운을 품고 있어 생각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책상 모서리나 자료 보관 선반 한쪽에 소주 한 병을 두면 멈춰있던 계획이 움직이고 실행력이 붙습니다. 특히 작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기획자처럼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연결해야 하는 직종에는 이 배치가 큰 도움이 되지요. 실제로 한 디자인 사무실 대표님은 소주를 책상 모서리에 둔 뒤로 이상하게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소주의 확산성과 변화의 힘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쪽은 이미 있는 것을 키우고 창고나 잘 쓰지 않는 방은 죽은 기운을 깨우며 서재와 작업실은 생각을 현실로 바꿉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구조에 맞게 적용하신다면 단 한 병의 소주로도 금전운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변화가 때로는 대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소주는 기운을 확산시키는 힘이 강한데요. 이 성질은 좋은 자리에 놓으면 재물운과 기회의 흐름을 크게 넓히지만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면 안 되는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소주 한 병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먼저 아이방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른이 쓰는 서재와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아이가 공부가 잘 되면 좋은 것이 아닐까 하고 소주 한 병 두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이방은 성장과 휴식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기운이 활발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열이 오르는 성질이 있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필요한 학습 공간에 소주를 두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지요. 그렇기에 아이방에는 확산의 기운보다는 정화와 안정의 기운이 어울리는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소주는 확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전자기기는 강한 전자파와 불규칙한 전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게 되면 그 흐름이 퍼지게 되면서 공간의 에너지가 혼탁해져 금전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TV, 라디오 옆에 두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컨디션과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주에 담긴 좋은 기운은 빛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남향 창가에 두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주는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기운이 변질되고 휘발됩니다. 풍수적으로도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한 방향인데 물과 불이 부딪히면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남향 창가에 두면 확산해야 할 좋은 기운이 금방 사라지고 대신 불필요한 열기만 공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소주를 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하수로 빠져나가는 금전 흐름이 생깁니다. 또한 화장실은 습하고 음습한 기운이 강해 소주의 에너지가 탁해지고 확산력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필요한 공간이지만 확산의 힘을 가진 소주에는 맞지 않는 자리이지요. 그러니 이 공간들에는 두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아이방, 전자기기 옆 남향창가 화장실은 소주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물운을 해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은 올바른 자리를 만나야만 힘을 쓰게 됩니다. 배치할 때는 반드시 이 금기 자리를 피하고 확산의 기운이 필요한 공간에 두셔야 합니다. 소금과 소주는 성질이 다르지만 집안에 함께 있다면 풍수적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드는데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공간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고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공간은 맑아지고 동시에 기회와 재물의 흐름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 옛날부터 소금은 그 자체로도 부잣집이나 오래된 상가 건물 입구에 자주 쓰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깨끗한 흐름만 남기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즘에도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꼭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주를 함께 두면 정화된 기운이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자리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먼지가 쌓인 방을 청소한 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는 것처럼 소금이 깨끗하게 하고 소주가 그 깨끗함을 온 집안으로 확산시키는 구조입니다. 물론 소금과 소주는 따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함께 두어도 되냐며 조합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해드릴게요. 이 조합을 놓기 좋은 자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에서 들어와 마주 보이는 높은 선반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선반 위에 소금 단지와 소주 한 병을 나란히 두면 사람의 눈에 크게 띄지 않으면서도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또한 요즘 업무로 인해 고민이시다면 놓기 좋은 자리도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나 자료가 보관된 공간입니다. 서류 보관함 옆이나 계약 서류를 넣어두는 서랍 속 한쪽에 작은 소금 그릇과 작은 소주병을 두면 그 문서들이 가지는 기운이 안정되고 원활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매매 서류나 계약 문서처럼 결과가 확실하게 이어져야 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상담 테이블 옆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장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곳은 거래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화와 확산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 대화가 원활해지고 성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손님이 앉았을 때 바로 보이지 않지만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풍수 물건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좋고 너무 눈에 띄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소금은 관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습기를 머금으면 기운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눅눅해졌다면 바로 새 소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주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새 소주병으로 바꿔주면 기운이 새롭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병과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 먼지나 얼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갈함은 기운이 머무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금과 소주를 함께 두면 정화와 확산이라는 두 가지 작용이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재물운은 깨끗해진 터 위에서 멀리 퍼져나가고 사람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그 공간으로 모이게 되지요.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것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공간의 흐름과 기운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실천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사와 매매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장사와 매매는 기운이 돈으로 바뀌는 속도가 빠른 활동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조금만 달라져도 손님과 거래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요. 소주는 확산과 연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장사나 매매 현장에서 잘만 배치하면 금전운을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님 동선의 끝자리에 두는 방법입니다. 가게나 사무실에 들어온 손님이 지나가다 멈추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기운이 모이는 곳이지만 활용하지 않으면 흐름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곳에 소주 한 병을 두면 들어온 기운이 확산되면서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구매나 계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잘 안 앉는 테이블 근처에 두면 그 자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오래 안 팔린 상품 진열대 근처입니다. 상품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운이 정체돼 손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주는 이 정체를 깨는 힘이 있는데요. 진열대 근처에 소주를 두면 그 상품이 가진 기운이 확산되어 손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게 되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지요. 계약 전 서류 옆에 하룻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사업 제안서 같은 중요한 서류는 최종 단계에서 기운이 한 번 더 열리면 성사 확률이 올라갑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두고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하룻밤 두면 다음날 서류를 전달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 흐름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지요. 이 방법은 부동산 업계나 프리랜서 계약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팁입니다. 이렇게 소주는 장사와 매매 현장에서 기운이 멈춘 자리를 깨우고 관계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배치 방법은 간단하지만
의도적으로 자리를 선택하면 매출과 계약 성사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지요. 소주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면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 작은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지금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줄고 조용하던 가족이 웃음과 이야기가 늘어나거나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집안이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기운이 좋아진 것입니다. 소주가 퍼뜨린 연결의 기운이 사람을 부르고 좋은 소식이 함께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 것이지요. 다음으로 새로운 인맥과 거래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주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협업이나 계약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소주의 확산 기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 묵은 일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몇 달째 답이 없던 계약이나 회신이 갑자기 진행되거나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잊고 있던 미수금이나 빌려준 돈이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되어 있던 금전 흐름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징조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소주의 배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면 금전운은 점점 더 강해지고 대운도 열리게 되지요.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관계와 기회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풍수도구입니다. 기운이 막혀 있는 곳을 깨우고 이미 열려 있는 흐름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올바른 자리에 두었을 때만 제대로 발휘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공간과 기운을 다루는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운을 점검하고 새롭게 유지하는 것이지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기운이 흐르는 방향을 계속 의식하면 그 자리는 오래도록 재물과 기회를 머물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 안에서 소주 한 병이 가장 힘을 발휘할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놓는 행동 하나가 금전운의 방향을 바꾸고 대운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운은 준비된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자리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풍수와 금전운에 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인생의 기운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